예, 들으신 것처럼 자원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회장.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잠적을 했습니다.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왜 하루 만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동철 심리학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백 변호사님. 자, 성완종 전 회장. 갑자기 아침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잠적, 현재 행방불명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이고 또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예. 배추 장사로 시작을 하셨어요. 아, 배추 장사. 그 뒤로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 그 예. 당시에 이제 대우 계열사였죠. 이 경남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예. 당시 워크아웃 상태였고 현실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던 상황에서 인수를 해서 연매출 2조 원 정도를 달성할 정도로 대기업으로 키웠던 예. 이제 그런 훌륭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뭐 그 이후에 아시는 바대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뭐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하시긴 했지만 예. 정치도 어느 정도 하셨고 기업 활동도 하셨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예.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 금융권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예. 뭐 당연히 기업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한 9,500억 정도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우량인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8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그 부분이 사기 혐의고요.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 중에 250억 정도를 개인 용도로 횡령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또 200억 정도의 비자금을 또 조성했다는 그 아직은 그 부분은 의혹에 좀 불과하지만 예. 그 부분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500억 정도 분식회계에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도 있고요. 근데 검찰이 지금 현 시점에서 영장기재 범죄 사실로 기재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 궁극적으로 수사의 진행 방향은 아시겠지만 MB 정권 시절에 뭐 과거 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예. 성공볼 융자금 그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를 우량기업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800억 정도를 대출받는데 아무 로비 없이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관계 로비까지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자, 바로 정확히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성 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울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었는데 검찰 수사에 굉장히 항의하는 시의성 회견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나는 MB 정권에서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인데 나는 MB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예. 이번 정권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 사실 이번 혐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찰로부터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후속 수사를 당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결백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지금 검찰을 통해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뭔가 수사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뭔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좀 의아하게 뭐 박근혜 정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무언가 입을 열면 이 정권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협박 그래요. 행간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할 굉장히 큰 폭로성 뭐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뭐 유서를 써놓고 잠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은 어떤 심리일까요? 어제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도 상당히 많이 흘렸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심리적 위축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사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제가 일어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하려고 했지만 그
그 항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힐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런 아마 심리적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불안 심리가 발동이 되고 이 불안 심리는 위축에 대한 자아 위축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부분들이 어디엔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디에 숨어버리거나 어떤 부분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위축에 따른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 우울증으로 확산이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새벽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현재 잠적 행방불명된 상태인데요. 박사님, 자,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죠. 네네. 자, 기자회견 전에 이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면 네네. 자, 어제 기자회견 이후 그 이후에 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정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기에 대한 문제가 외부로 이제 드러났을 때에 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어떤 것들을 항변하기 위해 끝까지 대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무조건 스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지면 이 사건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스스로 상당히 불안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본인이 잠적해서라도 사건들이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경남 기업 수사는 꽤 이제 오랜 시간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성 전 회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가족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렇다면 가족들이 어떤 수상한 낌새라고 할까요? 이런 걸 느끼지 못했을까? 어떤 지금의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보통 이제 유서를 쓰고 잠적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전달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유서를 쉽게 보이던 곳에 놔둬서 사람들이 일단은 자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죽는다는 얘기는 사실 쓸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스스로에게 패배감이 극도로 왔었을 때 자살을 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것들보다 아까 대변을 하려고 어떻게 항변을 하려고 계속 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들이 알 수 있게 아마 전조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랐겠군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어떻게 보면 성 전 회장이 첫 타겟이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게 검찰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혐의들이 꽤 상당 부분 입증이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었냐면 전문 경영인이 회사 경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분식회계 9,500억 정도의 분식회계를 했는지도 모르고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횡령한 적도 없다라고 일단 항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전문 경영을 통해서 이 분식회계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횡령한 액수 금액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흐름은 파악이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사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석유공사나 광물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받았잖아요. 그 관련돼서 뭐 광물공사 사장과의 어느 정도의 로비 관계 부분도 검찰이 어느 정도 포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원외교 관련돼서 굉장히 수사가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성 전 회장이 잠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전부 전체적으로 좀 스톱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오전 5시 11분경에 자택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검은색 패딩과 바지 복장으로 나갔는데 오전 8시 6분 운전기사가 먼저 112에 신고를 했고요. 8시 12분쯤에 큰아들이 청담 파출소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경찰이 해봤더니 평창동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경찰 병력 1,300여 명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동 도중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 유서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억울하다. 또 결백을 밟기 위해서 자살을 하겠다. 직접 자살이라는 문구를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자택이 청담동이거든요. 이 평창도로 간 이유 어디에 있을까? 또 현재 어디 있을까? 뭐 일단
산으로 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위치가 휴대전화 위치 그쪽에서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죽음을 주로 선택하는 분들 자신의 관련된 것을 좀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보통 뭐 자신이 관련된 예. 곳을 찾기도 예, 하지만 예, 예. 아주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인들이 모르는 곳을 은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밀폐된 곳이라든지 은둔 형식을 찾아서 일단 시간을 지체한 뒤에 예. 생각을 정리를 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계획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경우들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는데 예. 극도의 심리적 불안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급하게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은 예, 예. 사실은 계획된 만약에 자살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아마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일단 유서의 내용에서는 일단은 자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저희들이 좀 끝까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 예. 북한산 자체가 평소 성전회장에 자주 등산을 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북한산들이 사실 등산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없는 은둔한 곳에 가서 자살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산악지대가 사실 험난한다든지 네네. 사실 갈 길이 좀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는 힘들고요. 좀 낮은 야산이라든지 사람들이 없는 쪽에 그런 생각을 해서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검찰의 수사도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찾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게 스탑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헌 회장 기억하시죠? 예. 유병헌 회장이 사체로 발견되고 나서 모든 게 묻혔던 그렇죠.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수사 자체가 중단이 되는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자체가 중단이 되고 예. 수사가 중단이 되면 지금 성완종 회장에 관련된 혐의들에 대한 조사도 다 멈춰지는데 예.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예. 뭐 이런 성공불용 자금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3자의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로비를 한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부인할 경우에는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아직은 뭐 지금 그런 얘기를 입에 담기가 좀 그렇지만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자원외교 수사에 관련해서 최대한 뭐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전부 차질을 입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자원외교 관련된 수사 자체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업인과 또 고위 공무원들 최근에는 뭐 군 장성도 있었어요. 뭐 네. 수사 참고인 내지 이제 피의자이신 분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던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살한 사람들을 부정성으로 좀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아에 대한 패배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국가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제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카메라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에 대한 부정성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사실 그 뒤에 트라우마들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미리 짐작을 해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성 각인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런 부정성 각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패배감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다 단절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내 스스로가 희생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자존심에 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순에 모든 게 끝났다.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에 대한 문제를 뒤로 하고더라도 일단은 자신에 대한 패배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자, 가족하고 통화가 된다면 가족들이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한 이후에 가족들이 받는 어떤 극단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심할 것 같은데. 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황 심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협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가족의 전화라든지 예, 아니면 예. 이제 어떤 뭐 멘트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일단 가족들이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게 된다면 아주 강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한 예로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이제 연예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예. 자살한 연예인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족들이 후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상당히 2차, 3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아마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 병력이 예, 1,300명까지 증원이 돼서 그리고 헬기까지 투입이 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쁜 소식은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수색 상황 그리고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어떻게든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우선적인 뭐 진행돼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통상적인 등산로로 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쪽 뭐 뭔가 사람이 다 그 등산로는 아니지만 다닐 수 있는 곳까지 좀 샅샅이 수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성완종 전 회장이 이 방송을 보시진 못하겠지만 사실 자살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살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살을 하면 절대 결백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 결백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수사만 종결될 뿐이고 예. 지금 받고 있었던 혐의들은 모든 국민들이 그 혐의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지 예. 결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을 해서 결백을 밝힐 게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시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뭐 일정한 구속기간 그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자신이 철저하게 다 소명을 하고 이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무슨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는 이해가 되지만 일단 빨리 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이 안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히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박사님. 보시나요? 이게 사실 항변을 하려면 사실 가족이 울타리가 돼주는 게 기본적인 심리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변을 하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항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빠른 어떤 그 뭐 찾아내는 일들이 됐건 진짜 아까 변호사님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그 좋은 구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변호사님, 그 검찰에서 또 지금 검찰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굉장히 신변에 관련해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좀 관심을 가졌다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결과론에 가깝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성 전 회장의 기자회견을 좀 들어보면 예. 전체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나는 끝까지 결백을 밝히겠다라는 예. 취지였거든요. 예.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아요. 예. 법 앞에 들어와서 법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예. 어제 사실 검찰이 기자회견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아마 만약에 예. 이제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색 작업을 통해서 예. 찾아내게 되면 예. 사전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또 도망갈 우려를 떠나서 이제 피의자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체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치소 안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어제 기자회견 가지고 검찰을 문제 삼거나 뭐 비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구속영장 유효 기간이 13일까지라고 네. 하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없이 만약에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동철 심리학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